네. 그, 지난 화요일에 저희가 했었던 서브쿼리 SQL 8번 요거 열어주시면 되고요. 잠깐 서브쿼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쿼리라고 하는 거는 SQL의 문장의 일부로 다른 SQL 문장이 포함이 되는 그런 것을 서브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서브쿼리들은 셀렉트 안에서도 서브쿼리가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프롬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웨어나 헤빙과 같이 조건절을 만들 때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 다룬 거는 웨어절에서 다루는 것들을 많이 했었었고요. 헤빙은 웨어와 비슷하니까 헤빙 간단하게 한두 문제 정도 봤었고, 셀렉트까지 했었죠. 저희가 오늘은 이 프롬절에서 사용되는 서브 쿼리들에 대해서 몇 가지 예제들을 살펴볼 거고, 중요한 SQL 문장을 만들 때 자주 사용되는 그런 패턴 몇 가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서브 쿼리를 작성하실 때에는 서브 쿼리는 괄호 안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서브 쿼리에 세미콜론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문장이 끝났을 때 한 번만 세미콜론으로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를 들어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앨런의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EMP 테이블에서 직원들의 모든 컬럼에 있는 정보들을 선택하면 되는데 조건이 있죠. 급여가 크다. 무엇보다 크다. 앨런의 급여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조건절로 만들어지면 되죠. 이게 웨어절에서 사용되는 셀렉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셀러리 컬럼에 있는 값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를 해야 되는 값이 앨런의 급여인 거죠. 그러면 앨런의 급여를 찾을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게 select 급여 from EMP 테이블 조건은 이름이 앨런이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앨런의 급여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 서브 쿼리 하나만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지금 드래그를 해가지고 서브 쿼리 부분만 실행을 했습니다. 앨런의 급여는 1600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SQL 문장의 의미는 뭐냐면 조건절이 급여가 1600보다 큰 직원들을 찾아라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서브 쿼리가 포함된 SQL 문장이 되는 거고요. 이런 예제들을 저희가 많이 다뤘었었죠. 예를 들어서 평균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은 어떤 직원이 있겠느냐? 그럼 구조는 똑같죠. 셀렉트 모든 컬럼을 선택을 하는데 EMP 테이블에서 조건은 급여가 평균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찾을 수 있는 서브 쿼리를 여기다가 괄호 안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안쪽에 있는 서브 쿼리만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EMP 테이블에서 셀러리 컬럼의 평균 값은 2201이라고 하는 숫자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럼 전체 문장은 셀러리가 크다. 이 2201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런 결과가 돼요. 이런 결과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웨어절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서브 쿼리들을 연습을 해봤을 거예요. 음, 앨런보다 급여가 적은 직원들의 사번과 이름과 급여를 출력하자. 그러면은, 4번과 이름과 급여를 EMP 테이블에서 찾으면 되는데, 조건식은 샐러리가 작다죠. 무엇보다 작으냐 하면 앨런의 급여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래서 앨런의 급여를 찾을 수 있는 서브 쿼리를 써주고요. 웨어절에서 샐러리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똑같은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앨런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원 이름 급여를 찾자 이렇게 하면 앨런의 급여를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드래그한 문장을 보시면 앨런과 이름이 앨런일 때
EMP 테이블에서 이름이 앨런일 때 잡이 뭐냐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앨런은 세일즈맨이라고 하는 잡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EMP 테이블에서 잡이 세일즈맨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같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문장을 실행을 해보시면 전체 문장의 실행 결과는 세일즈맨들을 전부 찾는 그런 문장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웨어절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문장들을 많이 다뤘었었죠. 여기 내용 보시면 샐러리가 크다. 샐러리가 뭐보다 크다? 최대값보다 크다예요. 최대값보다 큰데 어, 전체 테이블에서 최대값이 아니라 세일즈맨들만 선택을 했을 때 EMP 테이블에서 세일즈맨들만 선택을 했을 때 그 세일즈맨들의 급여들 중에서 최대값 그것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문장은 7명의 직원들이 선택이 되게 되는데 이 7명의 직원들의 그 급여를 보면 세일즈맨이 4명이 있었을 거고요. 그 4명의 급여들 최대값 찾아보면 1600이죠. 그래서 1600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을 찾는 문제와 같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봉 계산인데 계산식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는 EMP 테이블에는 연봉이라고 하는 컬럼이 따로 있지 않고 급여와 수당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기 때문에 그 연봉을 한 달 급여 곱하기 12 더하기 특별수당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연봉을 계산하는 식을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에서도 그 연봉 계산식이 그대로 이용이 돼야 사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봉을 계산한 값이 어떤 값보다 큰 직원들의 정보들을 찾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브쿼리에서도 연봉을 계산하고 있죠. 연봉을 계산하고 있는데 누구의 연봉을 계산하고 있냐면 EMP 테이블에서 워드라고 하는 직원의 연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브 쿼리의 내용은 워드라고 하는 직원의 연봉을 계산을 한 거고요. 서브 쿼리의 결과를 보면 숫자 하나, 값이 하나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비교하는 식은 연봉을 계산했을 때 이 값보다 큰, 값보다 큰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쭉 15,500보다 큰 급여를 받는, 연봉을 받는 그런 직원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장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입사 날짜로 비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입사 날짜가 실행은 하지 않더라도 내용만 잠깐 좀 볼게요. EMP 테이블에서 입사 날짜가 더 크다. 근데 그 어떤 입사 날짜냐면 입사 날짜를 찾을 건데 EMP 테이블에서 앨런의 입사 날짜보다 더 큰, 그러니까 앨런보다 늦게 입사한 직원들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MGR이 같다. 그러니까 매니저 4번이 누구다. 이런 사람을 찾아라. 이런 직원들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죠. 이때 MGR은 4번을 찾는 겁니다. 누구의 4번을 찾는 거냐면 킹의 4번을 찾는 거죠. EMP 테이블에서 킹이라고 하는 직원의 4번을 찾아서 그 킹이 MGR에 있으면 직원들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킹을 매니저가 킹인 사번들, 매니저가 킹인 사번들, 그 사원들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정보를 찾는 문제가 됩니다. EMP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가 일치하는 직원들을 찾아라. 이런 거고요. 근데 그 부서 번호는 어떻게 찾았냐 면 부서 테이블에서 그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이름의 부서의 부서 번호를 찾은 거죠. 즉 여기서의 웨어절은 어카운팅 부서에서 일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찾아보시면 전부 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1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찾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EMP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가 같은 직원들을 찾는 건데 그 부서 번호는 몇 번이냐 하면은 부서 테이블에서 부서의 위치가 시카고인 시카고의 부서 번호를 찾아서 부서 번호가 일치하는 직원들을 찾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아마 시카고에 있는 부서는 30번 부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어,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서브 쿼리가 아니라 조인을 이용해서도 똑같은 결과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단일행 서브 쿼리와 다중행 서브 쿼리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브 쿼리의 결과가 행이 하나만 나오는 것을 단일행 서브 쿼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브 쿼리의 결과가 그 행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이 나오는 것을 다중행 서브 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일행 서브 쿼리 같은 경우에는 등호로 같다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다중행 서브 쿼리는 같다라고 값이 여러 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여러 개가 하나의 값과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등호를 사용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인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예제 중에 이런 예제가 있었을 겁니다. 어, EMP 테이블에서 샐러리가 어떤 값들 중에 있으면 선택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서브 쿼리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쿼리 내용을 실행해 보시면 서브 쿼리의 내용은요. EMP 테이블에서 업무가 세일즈맨인 그런 직원들의 급여를 찾습니다. 근데 이 서브 쿼리 내용을 보시면 행이 몇 개가 나오냐면 4개가 나와요. 이렇게 4개가 나오고 그러면 등호를 비교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샐러리가 1600과 같고 썰러리가 1250과 같고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샐러리가 1600이거나 또는 샐러리가 1250이거나 또는 샐러리가 1500이면 이런 조건식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등호는 사용하지 못하고요. 인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인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직원들을 찾게 되는 거냐면 급여가 중복되는 값 제외하고요. 급여가 3개 중에 하나인 그런 직원들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서브 쿼리를 먼저 한번 이런 식으로 실행해 보시고요. 그 서브 쿼리가 행의 결과가 하나냐? 그럼 같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 거고 행의 개수가 여러 개가 나온다. 그러면 같다라고 하는 연산자는 사용하지 못하고 이는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니저들을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매니저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디스팅크트는 사실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크게 이게 없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 서브 쿼리를 이렇게 해보면은요. 서브 쿼리의 내용은 뭐가 되냐면 EMP 테이블에서 MGR만 찾는 거예요. EMP 테이블에서 MGR만 찾는 거고요. 그 MGR을 찾아보면 널도 있고 이렇게 6개의 4번들이 나와요. 제가 EMP 테이블 열어뒀는데 직원들은 각각 4번이 있고요. 이 4번에서는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어, 4번이 중복되면 안 되겠죠. 그 회사에서 딱 한 명의 직원들만
찾기 위한 번호가 4번이기 때문에 4번은 겹치는 건 없을 거고요. MGR 부분은 그 직원의 매니저가 누구냐, 앨런의 매니저는 누구고 워드의 매니저는 누구냐,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컬럼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중복되는 값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중복되는 값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쭉 찾아보면 이렇게 7개의 값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7개의 값들을 찾을 수 있고, 그거를 EMPNO에서 찾아보면, EMPNO에서 찾아보면, EMPNO가 7902번인 직원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EMPNO가 7698번인 직원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EMPNO가 7839번인 그런 직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MGR 컬럼에 자기 그 4번이 들어가 있는 직원들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게 매니저들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있는 거는 이게 서브 쿼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조건식은요. 여기 있는 조건식은 이런 조건식과 같은 거예요. EMPNO가 널과 같거나 또는 EMPNO가 여기 첫 번째로 나오는 숫자 먼저 보면 7902, 7902와 같거나 또는 EMPNO가 7698과 같거나 또는 뒤쪽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더 있죠. EMPNO가 이런 값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조건은 값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조건은 풀어서 쓰면 EMPNO가 널과 같거나 또는 EMPNO가 7902와 같거나 또는 EMPNO가 7698과 같거나 또는 밑에 있는 숫자들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이것과 같은 건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어떤 숫자하고요. EMPNO에 들어가 있는 거는 숫자겠죠. 숫자와 너를 이렇게 비교하면, 등호를 비교하면요. 이 조건식은 항상 뭐가 될까요? 항상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은 찾을 수가 없어요. EMPNO가 널과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항상 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폴스지만 또는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조건들 중에 어떤 것들이 이제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장은 매니저인 직원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주의하실 점, not in을 썼을 때예요. not in을 썼을 때에는, 자, 이 결과를 실행을 해보시면, 결과행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과행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조건식, 이 not in이라고 하는 조건식의 의미는 뭐냐면, 이 MP, NO가 다르다. 안에 없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숫자들, 이 숫자들 다시 한 번만 출력해 볼게요. 누구와 다시 봤지만. 음. EMP 테이블에서 MGR들을 찾은 거잖아요. 근데 MGR에는 널도 있고, 7902도 있고, 7698도 있죠. 근데 그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EMP-NO가 널과 다르고,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가 되죠. EMP-NO가 다르고, 뭐랑 다르고, 여기 첫 번째 숫자가 790이, 790이랑 다르고, and EMP-NO가 다르고, 두 번째 숫자가 7698이죠. 7698, and, 그 다음에 또 EMP-NO가 다르고, 7839, 7839, and,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문장인 거예요. 모든 조건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조건들이 뭘로 연결되는 조건식이냐면 and로 연결되는 조건식인 겁니다. and로 연결되는 조건식. 자,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어떤 숫자와 널이
다르다라고 비교하면 이것도 항상 false예요. false. 그죠? 음. 첫 번째 조건식에서 무조건 거짓, false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and라고 하는 거는 모든 조건들이 전부 일치해야지만 찾는 거잖아요. 모든 조건들이 일치하는 것들만 찾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 자체가 false가 돼버리면 나머지는 여기가 true든 false든 상관없이 항상 false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만족하는 행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음, 이거 아시죠? A, B, A, and B 이렇게 했을 때 A도 참이고 B도 참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A는 참인데 B가 거짓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A는 거짓인데 B가 참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A가 거짓이고 B도 거짓인 경우가 있죠. and는 둘 다 참일 때에만 참이고 나머지는 다 false잖아요. 그죠? 이때에만 true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false가 돼버리면 뒤쪽하고 연결을 해도 이 결과도 false. 그죠? 얘가 뭐든 상관이 없죠. 여기가 false가 돼버리면 뒤쪽의 결과가 뭐든 상관없이 and는 false가 되니까. 그래서 이 전체가 다 false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not in을 사용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요거 말씀을 드렸죠. 요거와 요거는 다르다. 요거와 요거는 다르다. 밑에 뭐 요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not in을 사용해서 그 똑같은 이런 문장을 만드실 때에는 조건이 뭐가 하나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런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서브 쿼리만 보면 어, MGR이 널이 되는 것까지도 제외를 했죠, 우리가. EMP 테이블에서 MGR을 선택을 하는데, EMP 테이블에서 MGR을 선택을 하는데, MGR이 널이 아닌 것까지도 우리가 조건을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조건은 뭐랑 같아지는 거냐면, EMP NO는 다르다. 어, 안에 없다는 얘기니까, EMP NO가 어떤 값들 안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는 EMP-NO가 7902와 다르다. and EMP-NO가 다르다. 7698과 다르다. 그다음에 and EMP-NO가 다르다. 여기서는 783부분이요. 783부와 다르다. and 이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첫 번째 숫자하고도 다르고, 그리고 두 번째 숫자하고도 다르고, 그리고 세 번째 숫자하고도 다르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숫자들하고도 다르다. 이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섯 개의 4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직원들이 선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EMP 테이블에서 여기 15개의 사번이 있었는데 15개의 사번들 중에서 여기 있는 6개의 사번을 제외하게 되면 15 빼기 6이니까 9죠. 아홉 명의 직원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not in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중행 서브 쿼리일 때 in을 사용할 때 어, 어, 주의하실 점 요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음. 위쪽에 있는 서브 쿼리와 아래쪽에 있는 서브 쿼리가 같은 결과를 준다. exist라고 하는 구문을 써서 어, 어, 쓰게 되면 얘랑 같은 결과를 위쪽에서 매니저인 직원들, 그다음에 매니저가 아닌 직원들 이렇게 해서 exist, non exist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어, 여기 요 조건식 바꿨을 때 결과가 왜 다르게 나오는지를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자, 이 내용은요. 아, 이게 제가 좀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EMP 테이블에서 그 행들을 찾는 거예요. 자, EMP 볼게요.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요것만 외어절 없이 요것만 실행이 되죠. EMP 테이블에서 모든 컬럼에 있는 값들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15명의 직원들을 찾는 건데, 찾는 건데, 자, 존재해야 돼요. 어, 조건은 EMP 테이블에 있는 값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들을 찾는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EMP 테이블, 그냥 여기서 또 EMP 테이블을 생각을 한 거예요. EMP 테이블을 생각한 건데, EMP 테이블에서 MGR을 찾아라 라고 한 거예요. MGR을 찾아라. 그래서, MGR이 EMPNO에 등장하는 것들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기 있는 EMPNO가, 지금 이거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원에 있는 EMPNO가 존재하면, 어디에 존재하면, 이런 조건식을 만족하는데, 790이 여기 있는 4번하고요. 여기 있는 4번하고, 여기 있는 EMPNO하고 같은 그런 직원들 안에 여기 있는 4번이 존재하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존재하는 경우에를 찾아주게 되고요. 어, 또 이 문장을 이렇게 작성해 보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작성하고요. 여기를 이렇게 바꾸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원과 이 투를 바꾸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더니 위쪽에서는 6명이 나왔고요. 아래쪽에서는 13명이 나와버렸어요. 13명이. 결과가 좀 다르죠. 다르죠. 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EMP 테이블에 뭐를 어, 제가 이거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그 설명을 잘 할 수 있게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내 순서가 바뀌게 되면 결과가 다른 결과를 주게 돼요. 이그지스트를 사용을 할 때. 그래서 그 여기서는 매니저를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매니저가 존재하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네, 뭐 그런 게 있었고, 요게 또 연관이 되는 게 이 부서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그지스트를 이렇게 썼는데, 음, 부서 테이블에서 모든 정보들을 다 찾겠죠. 부서 테이블에서 10번, 20번, 30번, 40번을 찾아요. 부서 테이블에서 10번, 20번, 30번, 40번을 찾고, 그런데 이런 테이블 안에 존재하면이라고 돼요. 근데 이런 테이블은 뭐냐면 얘는 아 죄송합니다. 요거 단독으로는 실행시킬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요 D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냐면 EMP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가 그 다음에 부서 테이블에서 부서 테이블과 같은 것들을 찾아라 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직원들을 찾게 되냐면 그 10번, 20번, 30번이라고 하는 직원들을 찾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등장하는 부서 번호를 찾기 때문에 10번, 20번, 30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조건식을 생략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고 not exist 사용할 수 있고요. 음. 그리고 다중행 서브 쿼리에서 부등호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등호를 비교할 때 단일행 서브 쿼리는 n이나 all과 같은 그런 키워드가 필요가 없고요. n이나 all과 같은 키워드는 필요가 없고 값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그냥 값 하나와 큰지 작은지만 비교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키워드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서브 쿼리가 이렇게 그 두 개 이상의 그런 값들이 나오는 두 개 이상의 행이 나오는 그런 서브 쿼리인 경우에는 어떤 값을 비교한다라는 게 의미가 모호하죠. 그래서 얘랑 비교하는 건지 그런 게 모호하기 때문에 그 모호성을 없애주기 위해서 n이나 또는 o를 하는 거예요. any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값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이라도 만족하면 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o를 사용하면 여기 있는 값들 모두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any를 썼을 때에는 이 조건식은 A보다 크고 또는 B보다 크고 또는 C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들 중에서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를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 값보다도 크고 두 번째 값보다도 크고 그리고 세 번째 값보다도 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만족하려면 최대값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일행 서브 쿼리는 그냥 숫자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한 키워드 없이 컬럼에 있는 값과 서브 쿼리의 내용을 비교할 수가 있지만 다중행 서브 쿼리인 경우에는 비교해야 될 값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전부 다 만족해야 되는 건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게 any와 all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저희가 해빙절에서 사용되는 내용, 죄송합니다. 웨어절에서 사용되는 그 서브 쿼리들이었어요. 어, 웨어절에서 사용되는 서브 쿼리들이었었고, 어, 웨어절과 비슷한 조건식이 해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룹을 묶었을 때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들을 선택하기 위한 조건식. 해빙에서도 똑같이 비슷한 그런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밑에 있는 문장이고요. 어, 여기서 그 해빙 없이 그룹 바이까지만 실행을 해보면은요. 그룹 바이까지만 실행해보면 EMP 테이블에서 업무별로 그룹을 묶어서 각 업무에서의 급여 합계를 계산해라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그래서 업무가 없는 직원의 급여 합계, 클럭인 직원들의 급여 합계, 업무가 세일즈맨인 그 직원들의 급여 합계 이런 것들이 선택이 되는 계산이 되는 거고요. 집계가 되는 거고 해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여섯 개의 그룹들 중에서 무슨 값이 이 급여의 합계가 어떤 특정 값보다 큰 값을 찾아라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서브 쿼리의 내용을 보시면 서브 쿼리는
세일즈맨의 급여 합계예요. 업무가 세일즈맨인 직원들에 대해서 급여 합계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급여 합계가 5,600보다 더 큰 업무들과 그 업무에서의 급여 합계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5,600이니까 5,600보다 큰 거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겠군요. 그죠? 매니저들의 급여 합계와 애널리스트들의 급여 합계를 계산해 보면 이게 세일즈맨의 급여 합계, 여기 5,600이라고 하는 값보다 큰 그룹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그 두 개의 그룹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빙절에서도 웨어절과 마찬가지로 해빙절에서도 비교를 하려고 하는 대상과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서브 쿼리도 단일행 서브 쿼리예요. 그죠? 단일행서 하나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 비교가 가능합니다. n이나 all이라고 하는 걸 쓸 필요 없이 단순 비교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select 절에서 사용되는 서브 쿼리들을 했었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했었을 거예요. 4번과 이름과 부서 이름을 출력하자. 부서 번호가 아니라 부서 이름을 출력하자라고 한 거고요. 1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만이라고 한 거예요. 1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름, 4번 이름, 부서 이름을 출력하자인데 부서 이름 출력하는 부분을 서브 쿼리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DEPT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가 10번인 부서 이름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서브 쿼리를 쓴 거죠. 그럼 이 서브 쿼리의 결과가 문자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문자열을 첫 번째 행에서도 문자열을 붙여주게 되는 거고요.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붙여주게 되는 거고, 여기 두 번째 행에서도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붙여주게 되는 거고, 세 번째 행에도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셀렉트 문장에서 사용이 되는 서브 쿼리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어, 가상의 컬럼 하나를 만드는데 그 컬럼에는 전부 다 같은 값의 문자를 넣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문장은요. 4번 이름 급여를 출력하는데 업무가 클럭인 직원들만 찾아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4명의 직원들은요, 전부 다 업무가 클럭이라고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EMP 테이블에서 찾을 수 있는 컬럼들은 4번 이름 급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다가 첫 번째 행에도 800, 1300이라고 하는 컬럼이 붙어 있고요. 두 번째 행에도 800, 1300이라고 하는 컬럼이 붙어 있죠. 네 개의 행 모두 동일한 값들을 가지고 있는 컬럼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때 셀렉트 안에 셀렉트 값 서브 쿼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클럭이라고 하는 업무의 급여 최소값과 급여 최대값을 같은 행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직원이 스미스라고 하는 직원이 급여를 800을 받는데 이 800이 최소값이냐 최대값이냐 아니면 그 사이에 있는 값이냐를 같이 보고 싶을 때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최소값인 거고요. 아담스는 요 중간에 있는 값인 거고요. 제임스의 급여도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있는 값인 거고 밀러의 그거는 최대값이었던 거죠. 그래서 스미스는 최소값, 그 다음에 밀러는 최대값, 그 다음에 다른 두 직원은 최소값과 최대값 중간에 있는 값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뤘습니다. 이게 지난 화요일에
화요일에 했었던 서브 쿼리들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저희가 서브 쿼리 중에서 다루지 못한 거 하나가 그 프롬절에서 사용되는 서브 쿼리예요. 그래서 프롬절에서 사용되는 서브 쿼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